자, 세포융합은 그냥 건너뛰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이게 일명 이제 그 다닐 크로나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예요. 세포융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세포융합의 특성을 이제 얘기해 볼까요? 세포융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짬뽕을 하는 건데, 왜 짬뽕이 잘 되느냐? 세포가 짬뽕이 되게 잘 돼요. 왜 잘 되는지 알아요? 잘 되는 이유는 세포막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세포막이 유동적이니까 그냥 짬뽕이 되는데 이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AB세포는 두 세포의 장점을 다 갖습니다. 그래서 세포융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980년대 유행했던 기법이에요. 지금은 잘 써요. 지금도 잘 써요. 왜냐하면 이건 뭐 안 쓸 이유가 뭐 있니? 잘 되는데 이거지 이거. 지금부터 다 연구해. 알려줄게. 아, 선생님이 하시죠. 아이 나도 할 수 있는데 너네한테 양보한다니까. 아 그걸 뭐 나한테 다 독식하니? 난 아이디어가 있어. 그냥 너네한테 준다니까. 그 지인의 연구하니까 지인의 지인의 키워. 괜찮아. 토마토는 뭐 한 거야? 토마토 플러스 감자야. 포테이토. 그래가지고 토마토인데, 야, 근데 토마토 세포랑 감자 세포를 짬뽕할 때 그냥 되냐? 누가 방해하냐? 세포벽이 방해하지 않냐?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짬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셀룰레이스를 첨가해요. 셀룰레이스는 뭐냐면은 세포벽 제거. 세포벽을 제거하고 두 번째 그 원형질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형질체라고 하는데 원형질체의 융합을 촉진하는 건 누구냐? 이것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써있어.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나 샌다이 바이러스 써있어. 수능에는 이런 거 안 나와. 나오면 찢어버려. 나오면 역사 없어. 세포 융합 잘 안 나와. 부닥다리아는 80년대 얘기 때문에 잘 안 나와. 그냥 이런 거 처리하면 잘 된다. 폴리에틸렌 글리콜 처리하면 세포가 여기 잘 되는구나. 잘 돼.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어. 셀룰레이스를 구해. 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셀룰레이스 딱 치면 나올 거야. 합성해주는 회사가. 셀룰레이스 팔어. 빨리 사. 그럼 집에 오겠지. 생각보다 많이 온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집에서 만들어. 셀룰레이스를 만들어봐.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아니면 세균에서부터 뽑아내든지 네가. 세균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뽑아낼 능력이 있다면 짱이지. 그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토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융합된 세포를 뭐 해야 되니? 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세포를 원형질체를 다음 단계에서 세포 융합된 그것을 조직 배양을 하는 거예요. 세포 차원에서 기관 개체로 만들어낼 때 조직 배양을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감자 열리고 위에 토마토 매달리는 반대로 가면 이상하잖아요. 토마토 밑에 대고 감자 위에 이상하잖아. 그 토마토가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얘네 같으면 어떠냐? 토마토도 부실하고 감자도 부실해서 별 쓸데가 없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좁은 땅덩어리에 얘 심었더니 감자 씨알 좋고 토마토 튼실하고 맛있고 불하고. 그래서 요즘에 뭘 계획하냐면 이만한 공간에 화분 갖다 놓고 인공적 배양을 해서 도시형 농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재배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위에도 막 생산성 높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게 생명공학이에요. 그런 걸 해봐라. 그러면 너네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런 재배를 할 수 있어. 집에다가 농장에서 갖다 팔어. 괜찮지 않니? 부수입이 짭짤해요. 집에서 지네를 부수입으로 키워요. 한 4만 마리. 한 마리당 10,000원이야. 시장 가격이. 그럼 4억이야, 양반아. 괜찮지 않니? 아니니? 지네, 그 무섭지. 왜? 독이 있으니까. 지네의 독은 얼마나 세냐? 알려줄게. 독 중에 제일 별말이 없는 독이 이제 그 꿀벌 독이에요. 꿀벌은 탁 물면, 되게 아파. 근데 이제 부어오르지. 말벌 독은 더 무서워요. 땅벌, 아주 무서워.
반신, 이게 뭐야, 마비가 돼. 그래서 만약 다리에 물렸다, 이 반신이 마비가 와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산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센 독, 청자고등의 독이나 아주 무서운 애들, 그 전갈독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으면, 전갈독은 쏘이면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해요. 총 맞아봤어? 되게 아팠지. 그게 전갈독이야. 벌독과 전갈독 사이가 진의 독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프진 않대. 근데 자꾸 물리나 보면 덜 아프다는 거야. 내성이 생겨서. 안 죽어. 진의 독은. 독 때문에 먹는 거야. 독은 약의 반대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많이 찾아요.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갖다 파는 사람. 잘 말려야 돼, 대신에. 그리고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강 위에다 끓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진해를 통째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왜 먹냐고. 이거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진짜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요. 인삼은 왜 먹니? 홍삼은 왜 먹니? 그건 식물이잖아요. 곤충은 먹으면 안 되니? 절지동물은 미래 식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라고. 미치겠지. 선생님, 그럼 바퀴벌레도 먹나요? 바퀴벌레는 아직 모르겠어. 바퀴벌레는 모르겠어. 그거는 먹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절지동물, 이거는 다지류거든. 실제로 그대로 통째로 갈아서 분말가루를 해서 뭐 물에 타먹든 뭐라든 그냥 먹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이거 찾는 데가 많거든요. 분류해서 알려줄게요. 난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진해 재배하는 거, 아니 배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물론 예민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쑥대밭에 키우면 이게 다 날아갔대요. 키우는 사람이. 그래서 얼마 손실봤다 했니? 4억 손실봤다는 거야. 다시 키우면 되지. 진해 뭐 알 배다 다시 배양 배워? 그거 어려워? 대신 좋은 진해를 갖다가 하면은 더 많이 팔려. 그리고 시장이 더 넓어서 중국 시장까지 개방하면은 괜찮죠. 만약에 중국에다 갖다 팔아봐. 1억 마리만. 아니 다르잖아. 한 마리당 10,000원이니까 평가가 10,000원. 아 그럼 싸게 해. 그럼 5,000원씩 해. 5,000원. 아 싫어요? 그럼 사업이지. 맨날 무슨 페이닥터 이런 거나 생각하니까 월급이 얼마니 뭐 아니면 병원에 그 얼마고 시설이 얼마고 무슨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제 직장 취직해서 초봉이 얼마니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렇지. 연구해. 비쌀 연구해. 근데 연구해서 이제 승산이 있을까지. 그럼 회사 다니면 승산이 있니? 아, 있지. 근데 평생 직업보장인 것은 흔치 않지. 뭐 의사밖에 더 있겠어? 삼성전자에 들어가도 50대 초반이면 다 정년 퇴임해요. 그리고 그 전에 잘리거나 그 전에 나오거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니클론 항체인데 이 다니클론 항체 이게 뭐야? 단일 하나, 클론, 암호화된 항체. 항체는 엔타이바디, 항원에 대한 이건 면역 물질이죠. 자, 다니클론 항체를 만들 기법은 언제 개발됐냐면 1980년대 개발돼서 그때 대유행을 했고 지금도 이 방법을 통해서 암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볼수암세포를 딴겁니다. 여기다 볼수암세포 플러스 림프구인데 이때 여러분 림프를 어디서 빼왔냐면은 쥐한테서 빼온 거예요. 이 쥐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잘 살고 있는 쥐한테 위암세포를 주사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위암세포를요. 쥐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겠죠. 뭐 들어왔는데 세상에 자기 것도 아닌 남의 사람이라는 존재에 위암세포가 들어온 거예요. 아 여러분 참고로 집에 개 사랑스럽다고 아무거나 다 먹이면 쥐 위암 걸려요.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사람 먹는 거 다 먹이면 개한테 막 다 먹이는 경우 있잖아요. 쥐 말고요. 그러니까 뭐 먹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 먹는 거 음식들 막 식탁에 근처에 오게 해가지고 사람 먹는 거 다 주잖아. 그런 경우에 개가 오래 못 살아요. 위암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가 필요해. 쥐든 개든 하여튼 우리가 먹는 거하고 다른. 그러니까
원래 사람도 먹어야 될 것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걸 먹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걸 넣은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방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암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G가 이것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림프구죠. 림프구는 항체 생성 능력이 있는 세포입니다. 근데 그게 특이적으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위암에 대한 항체를 만든다고요. 그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황당한 게 뭐냐면 일단 뭐 이상한 위암세포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며칠 후 그 집어넣은 사람이 다시 와서 배를 가릅니다.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면역기관 지랄을 꺼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봉합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얘는 죽겠죠.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G만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대 의대 나와서 G 만드는 사람 누구이겠어요? 서정선 교수. 서정선 교수는 분명히 서울대 의대 교수야. 현재도 명예 교수인데 이 양반은 임상의학 안 하고 연구위해서 G 만들어 판다 그랬지. G 만들어 팔아요. 유전자 적중생지. 유전자 적중생지 한 마리 가격 공시 지가가 3,500만 원이에요. 마리당. 공시 지가 3,500만 원짜리 G 팔아가지고 회사 차려서 마크로제라는 회사 차려가지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마크로제 투자하세요. 왜냐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한국의 DNA 칩에 관해서 이 집단이 짱 먹고 있어. 한국의 유전자 분석은 이 마크로제만한 데가 없다고. 그걸 어디다 쓰냐고? PCR에서 나오지만 이 DNA 칩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생물 정보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응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해진다고? 어느 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냉장고 앞에 선다. 근데 여러분의 20년 후의 모습이야. 그래서 냉장고 앞에 서서는 냉장고 앞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러다 갑자기 냉장고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전송된 듯한 느낌이 나고 그러더니 화면에 냉장고 앞에 모니터가 있는 거지. 화면에 주치의가 나오더니 컨디션 괜찮으시네요? 근데 뭐가 이게 뭐 수치가 좀 높게 나왔으니까 약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전송이 끊깁니다. 그리고 물이 나와야 될 장소에 3D 프린터로 약이 팅하고 떨어진다. 어머 웬일이니? 물과 함께 탄산수와 함께 그걸 먹는다. 손을 댄 순간 나의 세포의 유전자 정보가 순식간에 전송된 것이다. 그때 DNA 칩 기술이 이용됩니다. 손에서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기술, 순식간에 혁명적 기술이에요. 그게 건강진단을 한 것이죠. 정보는 주치의에 갖고 분석이 순식간에 끝났다는 건 생물 정보학이 발달됐다는 얘기인데 괜찮으시네요. 별로 다를 게 없다. 대신에 무슨 수치가 높다고 하면 간 수치가 좀 높아졌다고 하면 그걸 떨어뜨린 약을 주는 거예요. 그때 3D 프린터로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언제? 20년 내에. 안 믿기죠.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독점을 해서 만약에 선점 기술을 개발한다고 치자. 집이 좀 우리우리 할 거야. 좀 많이. 아니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예 남 시키는 거 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냥 로봇을 연구하시든지 그렇게 하려도 박사학위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지금 로봇 연구한다고 그랬죠? 박사급만 40명 이상 있어요. 현재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삼성전자 로봇 분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집단에 수백 명의 인재들이 모여있고 연구하고 있어. 로봇은 언제 나올까요? 15년 내에 삼성 로봇이 나올 거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갈아치운대. 다시 하자! 얘는 능력이 뭐냐면 분열 능력이 아주 좋은 암세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세포는 무엇을 갖게 되느냐? 항체를 대량 생산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퀴즈. 이 항체는 누구랑 결합하나요? 위암에 대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위암 치료제입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의 인식이 바뀌었는데 옛날 같으면 1980년대만 해도 또는 90년대만 해도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의사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뭐 폐암 같은 거 걸리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요즘엔 폐암에 걸렸을 때 잘 모르는 의사들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얘기하지만 연구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치료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치료하시면 돼요. 그럼 환자가 그러죠. 어떻게? 암이랬는데 시큰둥하게 얘기를 하지. 그런 의사가 다 있어. 그 사람이 명의야. 요즘에 폐암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래 살면 걸리는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엔 죽음의 병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걸려도 안 죽어요. 쉽게. 치료가 되니까요. 치료율이 높은 게 있어요. 단 그 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현재 치료율이 높은 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거 걸리면 죽었다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생존율이 많이 높아지고 치료율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암이 조금씩 정복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학을 할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하면 되고 생명공학이라는 건 다 그런 거죠. 사실 생각해봐요. 생명공학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 생활을 좀 더 편하고 좋게 만드는 거죠. 우리 좋자고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개를 사랑합니다. 우리 집 개가 위암 걸렸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되는데 결국 사람 살리자는 거예요. 응? 사람 살리자고. 사진 찍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 다 끝났어. 더 할 얘기가 없어.